제가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다 들어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제 10년 이상 뭐 임상 나온 지 벌써 꽤 됐지만 하면서 더 느끼는 게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 서울대 뭐 수석 입학한 사람한테 인터뷰하면 공부 어떻게 했어요 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S복습 철시했다 그러죠. 예, 교과서 상당히 잘 만든 책이잖아요, 사실. 예, 기본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많이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병원 가면 진단하고 검사를 받고 무슨 질환이에요. 어떤 지표가 안 좋아졌어요. 약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 가면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병이 들어서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몸이 나빠지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병에 집중하지 마시고 몸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몸이 좋아지다 보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서 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오는데 대전쯤 가다가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부산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이 오는 거고 이 컨디션을 자꾸 좋게 만들다 보면 병은 자꾸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 자꾸들 얘기하면은 노화하고 질병들을 자꾸 착각하세요. 나이 드는 거는요 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져 가는 건 맞죠.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써도 잘 돌아가는 기계가 있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나는 기계도 있어요. 건강하면은 나이 들으셔도 몸 상태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장수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하시죠. 근데 반대로 젊은데 몸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유전적으로 약하게 타고나냐 강하게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몸 상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게 지속되면 병이 생기게 되고 병이 들은 상태에서 몸이 계속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천수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건강하다는 게 뭐냐? 거기다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건강한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5대 지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먹고 자고 싸고 맞아요. 근데 그걸 대변이야 조금 음식에 따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니까 심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소화, 수면, 기분, 몸매, 피부. 특히 앞에 소화하고 수면이 더 중요한데 이 5가지가 원활하게 유지돼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면 이 5가지가 다 같이 안 좋아져요. 특히 잘 예민한 게 소화, 수면인데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이제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먹고 나면 때가 되면은 배가 꺼진 느낌이 들어야 돼요. 소화돼서 꺼진 느낌이요. 소화 안 되는데 뭐 허에서 땡기는 거 말고요. 첫째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꺼져야 되고 두 번째 먹을 때 맛있게 넘어가야 돼요. 우리 그 입맛 떨어져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돌 씹는 것 같다. 애들도 밥 주면 맨날 깨작대고 안 먹는 애들 있지, 맨날 과자나 먹고. 그게 왜냐면 밥이 맛이 없어서 그래요.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 좋은 사람은 그냥 뭐 김치 한 조각만 주고 밥만 줘도 그냥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진수 성찬을 차려줘도 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흡수가 안 되면 자꾸 먹어도 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간식 같은 거 많이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배고플 때 급하고 짜증나거나 힘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흔히들 그 당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 있죠. 예. 실제로 그게 그 검사에는 잘 안 나와도 약간의 저혈당기가 있는 건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든든하고 오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소화는 안 되는데도 허에서 배고픈 걸 못 참고 막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먹는데 자꾸 허다 그래요. 또 배고프면 힘 빠진다 그러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분들 치료드리면은 먹는 양이 준다 그래요. 그런데 힘은 안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덜 먹는데 흡수가 잘 되면 실제로 내가 먹은 건 많은 게 되거든요. 근데 흡수가 안 되면 몸엔 들어왔지만 그게 영양분을 쓰이지 못하고 다 살러 가죠. 예. 그러니까 몸이 자꾸 붓거나 찌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죠. 예. 그 소화는 그 4가지가 있고 특히 수면은 또 금방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고 났을 때 좀 개운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깨고 잘 잤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잡아가도 모른다. 코 골고 잔다. 나는 하루에 8시간씩 맨날 꾸준히 잘 잔다 하는데 피로가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학생이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다고 성적이 오르냐. 얼마나 집중해서 머릿속에 학생을 한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냐에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책상에서 10시간 앉아있는 맨날 졸고 있으면 성적이 오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수면은 바깥에 갔을 때 자꾸 잠이 안 온다거나 자다 깬다든지 소변이 많아서 깬다든지 뭐 아파서 깬다든지 또 꿈을 많이 꾼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만 자고 났을 때 아침에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희노애락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있는데 몸이 좋을 때는 그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변화가 있다고 해도 빨리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또 다운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게 좀 없어야 돼요. 감정적인 편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시 중심을 딱 회복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은 특별히 외부적으로 나쁜 것도 없는데 기분이 자꾸 안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자꾸 짜증 많이 내거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거 있죠. 특별한 거 없는데 괜히 재미가 없어져요. 사는 게. 근데 몸이 좋아지면은 자꾸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즐거워져서. 특별히 뭔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닌데 아침에 정화해서 개운하고 몸이 좋아지면 기분이 같이 좋아져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인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좋으면 인상 팍 쓰고 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몸매인데 이거 관련해서 나이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 살찌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날씬한 분이 있고 오히려 너무 말라가는 분도 있고 젊어도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순환이 되냐 안 되냐 문제라서 몸이 좋을 때는 일단 척추가 펴져요. 자꾸 몸이 안 좋아지면 척추가 구부정해지면서 군살이 붙고 마찬가지예요. 이 척추 분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다 오장육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위와 관련된 척추에서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구부정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요즘은 현대식은 유모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허리가 많이 굽는 분들, 거의 배꼽 라인에서 많이 이제 꺾이는 건데 주로 이제 소장이 안 좋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아니에요. 일부러 자세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 자세가 나빠져요. 내가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등 위가 많이 굽은 사람도 있고 이 명치 주변이 굽은 사람도 있고 더 밑에가 굽은 사람도 있고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이 좋을수록 몸이 자꾸 펴지고 군살도 덜 붙어요. 예. 그다음에 살찌는 거와 관련해서도 아래부터 찐다든지 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게 아니에요. 안 좋은 부위가 찌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오장육부 중에 이 위쪽은 심폐 쪽이 있는 건데 주로 폐가 더 많이 크긴 한데 이쪽이 안 좋으면 여기 살이 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역삼각형으로 상체 찌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윗배 많이 나오신 분들은 주로 췌장계통. 예, 그다음에 가운데 배가 볼록 나오신 분들 있죠, 울챙이bil처럼.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예. 그리고 아랫배가 자꾸 나오신 분들은 장계통이나 자궁 이런데 약하신 분들은 자꾸 그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이제 엉덩이, 허벅지 아래쪽까지 하체 비만 같은 거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피부 기본적으로 트러블들이 별로 없으셔야 되고 윤기가 좋아야 돼요. 예. 몸이 안 좋아지면 피부가 자꾸 건조해져요. 윤기가 죽으면서 심해지면 이제 여드름 같은 거, 건선, 뭐 두드러기, 아토피, 아니면 우리 쥐젖 이런 거 있죠. 기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니까 뒷부분은 앞에가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5가지가 소화, 수면, 기분, 몸매, 피부 얘기했는데 앞에 2가지, 3가지 특히 중요해요. 소화, 수면, 기분. 이게 좋아지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감사하게도 저한테 뭐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젊어 보인다는 거는 피부가 맑아 보이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윤기가 떨어져요. 그럼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들 써요? 어려 보이고 하면 청순하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약간씩 몸이 좋아지시면 얼굴이 좀 맑아지세요. 그럼 어려 보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피부 윤기가 회복되는 거는 몸에 나무로 얘기하면 그 나무에 수액 있잖아요.
몸의 진액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피부로도 그게 윤기 있게 나타나는 거고, 나무도 오래되면 고목 말라가는 것처럼, 그 나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진액이 다 빠져 있잖아요, 수액이. 예. 그러니까 나무까지 마른 거는 금방 부러지는 거고, 물이 차 있는 생가지는 이렇게 꺾어도 잘 안 부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혈색이 좋다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또 볼 수 있는 게 생리 전 증후군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생리대 되면 다 누구나 생리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리통은 자궁이 약해지는 신호라고 보면 돼요. 예. 머리 순환이 안 되면 두통 오는 것처럼, 허리가 약하면 요통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배란통이 있는 분들은 난소가 약해지는 신호. 또 여자분들 요즘 유방암들 많으니까 생리 때 되면 가슴이 많이 붓고 아프신 분들 있죠. 유방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는 섬유손전 같은 거, 무슨 결절 같은 거 생기는 거고,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생리 전 증후군, 이제 생리 전에 여자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생리 전이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물 때는 물이 쭉 차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썰물 때 물이 쭉 빠지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는 어떻게 해요? 몸에 있던 피가 자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일시적으로 피가 조금 부족해지는데, 몸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 부분들은 몸이 부족해져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커트라인 간당간당하게 살짝 있던 데들은 그 피가 빠지면서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평소 피곤했던 사람들은 피로가 더 심해지고, 짜증이 많았던 사람은 짜증이 더 많아지고, 식탐이 있던 분들은 식탐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평상시에 소화가 안 좋았던 분들은 입맛이 더 떨어지고 미식거려지고, 여러 가지 이 증상이 뭐 150가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 검사. 여자분들은 생리되면 내가 어디가 안 좋았던 분들은 거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생리 전 증후군이 없어지면서 평상시랑 비슷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생리 전 증후군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이게 심하게 한 번 더 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게 갱년기 증후군.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도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평상시에 홍조가 있던 분들은 홍조가 더 심해지는 거고, 평상시에 수면 장애가 있던 분들은 불면증이나 이런 걸로 더 심해진다든지, 항상 있던 게 심해져서 병이 오는 거지, 건강했던 데가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잖아요. 그걸 자꾸 보완해 주시면은 그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고, 예방이 되는 거고, 건강히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알파에서 오메가 뜬금없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도 그냥 서울에서 갑자기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가면서 뭐 수원도 나오고, 그죠?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다가 부산 나오는 거죠.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불면증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수면장애가 있던 분들이에요. 평상시에 잘 자더라도 어디 여행 간다든지 잠자리 바뀌면은 숙면 못 취한 분들 있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쓰던 베개랑 이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시차 오래 타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다 수면장애기가 있는 거예요.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어디 가도 잘 자고요. 해외여행 갔다 와도 또 잘 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데가 약해져서 병이 온다. 네. 그리고 아까 감정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사실 한의학의 기존 체질의학 말고도 기존 한의학에서도 간신비패신에서 이 5장에 다 기본적인 감정들이 배속이 돼 있어요. 주로 간은 이제 분노와 짜증 이런 게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심장은 이제 기쁨. 때 너무 과하게 기뻐지면 약간 이렇게 정신 상태 이상해지는 거, 예, 그런 것들. 그 보면 그 예전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정신이 이상한, 예, 마찬가지. 그다음에 그 비위가 안 좋아지면 생각, 고민 이런 게 많아지죠. 예. 그리고 폐가 안 좋아지면 슬픔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랑도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콩팥이 안 좋아지면은 자꾸 두려워지거나 놀라게 되거나 이런 것들, 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성격 같은 거 부분들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이 사람은 이 성격이 자꾸 발현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타고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센 부분이에요. 금방 고쳐지진 않지만
자꾸 해주면 완화가 돼요. 예.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겁인 만큼 잘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도 환자들 오는 아이 중에 와서 이름만 얘기해도 겁을 먹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쭉 치료를 해주면 이제 그런 게 자꾸 없어지죠. 몸매도 좋아지고 이제 뭐 식탐 같은 거 없어지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인 측면 말고도 뭐 사람이 변한다고 이런 부분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감정적으로 자꾸 예민해지는 거 있어요. 불안 조절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가족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데 짜증이나 자꾸 화가 나서 나도 아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제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확 화내놓고 후회하죠. 또 화내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미안한 소리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자꾸 사이들이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부부싸움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은 자꾸 싸우게 돼요. 몸이 좋을 때는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아이 그냥 몸이 뭐가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다 내가 한번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참고 사는데 네가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면 확 둘이 붙어버리죠. 감정의 골이 자꾸 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이나 부부 중에 누가 몸 좋은 사람이 먼저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 몸이 안 좋구나. 쉬게 해줘야 된다든지 뭘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빨리 해야 돼요. 먼저 저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 표현 죄송한데 50대 60대 되면 남자분들 뭐 꼰대 소리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몸이 좋을 땐 근육도 어떻게 돼요? 유연하죠. 좀 부드럽게 풀려있죠. 안 좋으면 뻑뻑하고 뭉치고 쥐나고 그러니까 잘 다치는 거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아까 제가 탄력성 얘기했죠. 마음도 말랑말랑하고 좀 유연하고 남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자꾸 고집이 세져요. 그러면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예? 예. 원래 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변해가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벌써 그런 때 뭐 입맛이 떨어졌다든지 음식 먹는 게 달라진다든지 자고 나서 벌써 표정이 안 좋다든지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자고 났는데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우울해요. 애가 10살짜리가. 근데 몸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아침에 자꾸 웃게 되고 학교 잘 가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장부가 건강해야지 이 희노애락이 적절히 유지가 돼요. 감정이 살아있게 되고. 예. 그래야지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게 되는 거고. 안 좋아지면 자꾸 이제 우울해지고 재미없어지니까 나가는 거 귀찮아지고요. 대인 기피 생기고. 예. 삶 자체가 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신 말씀 살기 싫다. 그게 주변에 가족들한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얘 나한테 잘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 몸 아프고 감기 같은 거 몸살 심하게 걸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끙끙대는 소리 나오죠. 신음소리.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온 소리예요. 대표적인 게 또 한숨 같은 거. 심장이 안 좋아지면 자꾸 숨이 깊이 안 들어가면서 걸렸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한숨들 나오는 거 자꾸 심장이 안 좋아지는 신호예요. 흉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기는 못 느끼지만 하게 되는 거 자꾸. 예. 이거 천식 같은 거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자꾸 색색거리는 소리 내잖아요.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건강이 곧 행복이다. 이게 왜냐하면 안 아파야 행복하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프고 장애인데도 우리 이번에 뭐 패럴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세요. 즐거움을 느끼면서. 근데 팔다리 다 멀쩡하고 육신 멀쩡해도 마음이 자꾸 병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 얘기하지만 그래서 일단 밥맛 좀 좋아져야 돼요. 먹을 때 맛있다. 즐겁다. 예. 그래서 TV에 뭐 나오면 우리 군침 도는 거 있잖아요. 군침도 이 침도 일종의 소화액이에요. 소화액 분비가 잘 되는 사람이 입에 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면 입에 침이 안 돌아요.
TV나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없어져요. 예, 근데 치료해서 몸이 좋아지면 그런 게 자꾸 살아나게 돼요. 예. 예. 잘 먹고 기운 나요. 뭐가 놀러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기운이 있으면 어때요?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놀러 가든지. 근데 기운이 없으면은 다 귀찮고 재미없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자. 여행 잡아왔다가 해도 나 가기 싫어. 당신끼리 갔다 와. 애들이랑 갔다 와. 안 가고 맨날 자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맨날 자는데 그 잠의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 수면의 질이 좋으면 적당히 자고 나면 딱 개운하게 몸이 풀려요. 그럼 눈 뜨고 딱 움직이고 싶어져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 자꾸 더 자고 싶고 더 누워있고 싶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음식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연구해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자꾸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보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아까 감정의 변화 얘기했지만 음식도 맛이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젊어서는 단 거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뭐 단 거 좋아진다든지 혹은 나이 드셔서 그 신발관 안 좋으신 분들 자꾸 짜게 되신 분들 있죠. 일부러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짠 거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건강한 식구들은 충분히 간이 맞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게 먹어야지 이제 맛이 맞는 것 같던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맵게 드신 분들. 고추도 그 청양고추 아니면 안 드신 분들 있죠. 자꾸 더 맵게 드신 분들. 왜 더 맵게 먹겠어요? 매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운 거에 대한 무뎌진 건데 그러니까 몸이 좋을수록 음식도 담백한 게 맛있어요. 그리고 쌀이나 야채, 나물, 과일 이런 것들이 잘 맛있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임상을 해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는 자꾸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담배 자꾸 더 땡기시는 분들 또 자꾸 간 피로가 심해지신 분들은 커피가 자꾸 더 땡겨지고 커피가 더 땡겨지고 더 맛있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치료해서 몸이 좋아지면 커피가 덜 땡기고 그 맛있던 맛이 아니에요. 안 맛있어져요. 예. 그리고 콩팥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또 술도 땡겨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기름지거나 밀가루 음식이 너무 땡긴다 너무 단 게 땡긴다 짠 게 땡긴다 이런 게 안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담백한 걸로 충분히 맛있고 너무 달고 너무 짜면은 그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싫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이런 입맛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매운 게 땡기고 밀가루가 땡기는 사람들 뭐 드시겠어요? 떡볶이나 뭐 비빔냉면이나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매운 거 땡기면서 밀가루 땡기면서 따뜻한 게 먹고 싶으면 라면이나 짬뽕 드실 거고 또 더운 게 싫은 분들은 뭐 비빔냉면이나 비빔국수 이런 걸로 드시겠죠. 다 그런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예. 기름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한 분들은 아예 기름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종류나 기름진 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느글거리고 토할 것 같거나 먹고 나면 불편하거나 그건 좀 더 심하신 단계고 그 지방 분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이 저기죠. 채식주의자인데 병원 가면 고지혈증 나오는 거 고기 안 먹는데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게 그 너무 땡기는 분들도 못 먹는 것보다 나은데 마찬가지예요. 분해를 못하면 흡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몸에 지방도 우리 몸의 하나의 그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죠? 흡수가 안 되면 자꾸 그걸 땡기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고기 자꾸 땡기는 분들. 그러니까 고기 먹게 돼도 막 고기를 계속 배쳐온다든지, 또 이제 비계 있는 부분들 있죠. 콜라겐 그런 부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유제품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유제품은 결국 다 유지방으로 된 거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튀김이나 전 같은 거, 기름으로 한 요리,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 쪽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간이나 이런 쪽으로 병에 좀 올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